책을 사갖고 이제 예과 1학년 때 막 외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무슨 과 할 거다 딱 마음속으로 정한 사람들 많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뭐가 어떻게 달라져도 나는 그게 좋아서 그거 하고 싶다 이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또 워낙 우리가 저 의료 쪽에서 좋은 환경이 아니라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있는 것도 참 좀 그것도 약간 기분이 서글픈 생각도 들고. 근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은 최고의 실력과 성품을 가진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어디서 무슨 과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메디컬 닥터라는 거를 이제 메디컬 닥터가 될 거죠. 다들 열심히 잘해서 다들 건강하게 메디컬 닥터가 돼서 보람되게 지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 부모님 건강 잘 챙겨드리세요. 이제부터는. 또 의사가 되면 막 초반에 바빠서 정신없고 그런데도 부모님 병원에 오라고 꼭 해서 또 가끔씩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요새 제일 인기 있는 과가 뭐예요? 신경과. 신경과? 나중에 저 이름 적어놓거든요. 내가 나중에 저 신경과 책 하나 보내줄게. 아니, 근데 요새는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과 저기도 보니까 이비인후과 이번에 전공이 그거 이제 마감한 거 보니까 이비인후과 인기 좋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진료 수가나 여러 환경 여러 가지 측면 또 뭐 여러 가지 또 문제인 케어 되고 여러 가지에서 또 영향도 사실 있는 거 맞는 거고 또 과도 사실 재밌는 과예요. 나도 OS 할까 이비인후과 할까 내과 할까 신경과 할까 중에서 고민을 했었어요. 인턴 때 학생 때부터. 그래서 OS 학생 때는 족보 만들 때 OS 거를 맡아서 했는데 OS가 내가 하기엔 너무 좀 거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강한 남자들이 많아서 나는 좀 약한 남자라서 내과 할까 하다가 이제 신경과를 했어요. 신경과 요새 인기 좀 없어요.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순위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모든 과가 다 그건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하여튼 자기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 뜻한 바 있으면 한번 끝까지 관찰을 해보세요. 멋진 또 의사가 될 수 있으니까. 말초신경질환에서 이제 세 번째 이제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길랭바레 이걸 할 텐데요. 길랭 프랑스 1차 대전 때인가 뭐 이렇게 군인들 군의관으로 아마 나갔는데 그 군인들 중에 갑자기 사지마비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막 못 걷고 하는 사람들 이제 병사 2명에 대해서 이제 아마 보고를 했는데 마비가 와서 혹시 그 당시에는 옛날에 폴리오가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그 폴리오 예방 접종이 이게 아니고 했기 때문에 그 급성 마비성으로 이렇게 감염성 마비가 갑자기 올 때 폴리오를 생각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폴리오인가 했는데 스파이럴 탭 해보니까 염증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프로테인은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경전도 이런 걸 옛날식으로 했더니 말초신경이 문제가 있네. 이제 그러면서 그런 걸 1916년에 2 케이스인가 아마 보고를 한 거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뭐 그 전에도 약간 비슷한 보고를 한 사람은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길렌이에요. 뭐 기헨이라고 얘기하는지 뭐 이제 정확한 발음 나도 잘 모르겠어요. 길렌 바레.
이 사람은 신드롬. 이게 이제 아재 개그인데 요즘은 반응이 없어요. 내가 이제 안 할까 하다가 지금 했는데 길랭 바레고 이 사람은 뭐 스트롤인가 뭐 그런 사람이래요. 이제 세 명이 다 같이 이런 게 되는데 이 사람이 조금 권력욕이 있었나 봐요. 조금 좀 세 보이죠. 그래서 길랭 바레, 스트롤 뭐 이런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얘기이고. 그 예전에는 저 학생 때 배울 때는 길랭바레 신드롬 그러면 AIDP로 딱 알았어요. 그냥 길랭바레 이꼬르 AIDP다. 그러니까 탈수초성, 염증성은 맞는데 탈수초성만 강조가 돼서 요것만 그러니까 이게 서양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양, 북미나 유럽에서 대부분 이런 타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때는 그런 식으로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안에서는 엑소날 타입도 많이 상대적으로 또 많이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밝혀졌고요. 그 모든 연령에서 나이가 들면 좀 성인에서 좀 더 많고요. 인구 10만 명당 한두 명이 발생한다. 한 3분의 2에서는 그 마비 오기 전에 그 상기도 감염이나 소화기 감염, 뭐 설사, 배 아프고 설사한다든지 바이럴 아니면 상기도 감염, 바이러스성 이런 게 오거나 아니면 예방 접종. 예전에 미국에선가 뭐 돼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사람들한테 했는데 그 맞은 사람들 중에 일부에서 길랭바레 같은 타입이 막 나왔다. 그래서 예방 접종 하기 전에 그 계란 알러지 있어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옛날에 뭐 이런 식으로 마비 온 적 있어요? 꼭 물어보거든요. 그런 게 관련성이 있는 거고요. 그 감염원 중에는 캠필로박터 제주니, 나는 그 헬코박터하고 예전에 한참 헷갈렸는데. 헬코박터하고 캠필로박터하고 하나는 요구르트죠. 그래서 캠필로박터 제주니 그 다음에 CMV EB 바이러스 뭐 이런 바이럴이나 다 인펙션이 관계되는 수가 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아시아에서 그 엑소날 타입의 길랭바레 쪽에서 캠필로박터 제주니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된 그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캠펠로박터 제주니가 패스토피지올로지하고 관련해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임상 양상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대칭성의 상행 운동 마비, 그러니까 다리 쪽부터 마비가 와서 그게 빠른 시간 내에 상지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그 DTR이 초반부터 많이 떨어진다. 왜냐? 디마일레이션으로 큰 파이버들이 디마일레이션이 빨리 오기 때문에 DTR 떨어지고 뭐 마비와 DTR 저하와 DTR 저하. 그리고 감각 소실은 그렇게 심한 거는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메트릭 위크니스가 이제 올라간다. 수시간에서 수일 사이에 빨리 올라가서 얼굴과 그 오로파링자 머슬, 그래서 결국 호흡 마비까지도 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진행은 기준으로 따지면 4주 이내, 그러니까 바닥 치는 것까지 이렇게 제일 심해질 때까지는 4주 이내엔 나빠져야 되고, 근데 보통은 2주, 평균 2주 이내에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서서히 회복을 하는데, 뇌신경마비, 양측성 안면마비가 잘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절반 이상에서 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안면마비 그러면 뭐 한쪽만 마비되면 이 하면은 바로 좌우가 차이가 나는데, 양쪽성으로 마비가 오면 이 하면 그냥 약간 힘없이 하는 것 같아갖고 처음에 잘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측성 안면마비도 올 수 있고요. 감각 소실은 예전에 제가 학생 때 배울 때는 센서리는 안 오는 것처럼 배웠습니다. 이제 증상이 없는 것처럼.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센서리도 많이 오긴 오지만 그렇게 중요한 소견은 아니다. 심한 소견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질병 경과 중에는 이렇게 페인 같은 거, 저리거나 이런 거는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노믹 디스펑션이 한 절반까지 올 수 있다는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올 수 있고, 이게 그 호흡마비와 함께 오토노믹 장애 때문에 뭐 심장 맥박이나 혈압에 영향이 오거나 그래서 갑자기 환자가 익스파이할 수도 있습니다. ICU에서 물론 매니지 하지만. 그래서 그다음에 환자들이 한 3분의 1까지는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크리티컬 케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병에 해당됩니다. 카피한 사진인데 이렇게 젊은 사람이 길랭바레 와서 트라케오스토미하고 벤틸레이터
하면서 사지를 꼼짝 못 하고 있으면서 이제 케어를 받아야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급성기 치료하고 나머지는 또 서포티브 매니지 계속하면서 재활도 하고 나중에 그리고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봤던 환자가 음대에 가고 싶어서 피아노 열심히 전공하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이거 트라케오스토미도 하고 벤틀레이터 하고 몇 달 고생했죠. 나중에 한 6개월 1년 지나서 외래에서 우연히 봤는데 너 요새 괜찮냐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하는데 그런데 음대는 못 가겠다고 손가락 이거를 자연스럽게 못해서 딴 건 다 많이 좋아졌지만 이게 좀 해서 못 하겠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단 기준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AIDP Acute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radiculoneuropathy에서 탈수초성 병변이 중심인 게 주로 유럽, 서양에서 주로 많고요. 아시아에서는 아만, Acute Motor Axonal Neuropathy라고 해서 엑소날 타입도 좀 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도 아시아에서는 좀.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길랭바레 신드롬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밀러 피셔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운동 마비는 없이 힘은 그렇게 많이 안 빠지지만 게이트 아이탁시아가 생기고 DTR이 떨어지고 안구 마비, 안구 운동 마비가 생깁니다. 이제 이런 증상을 보일 때 밀러 피셔 신드롬이라고 얘기하고 검사를 해보면 그 마이린하고 이제 세포 표면에 있는 멤브레인에 있는 그 강글리오사이드 중에 GQ1B라고 하는 이게 많이 대부분 발견됩니다. 상당히 많이. 근데 이 GQ1B라는 게 이 강글리오사이드가 그 눈 신경, 눈을 움직이는 신경에 생기는 병하고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경, 눈을 움직이는 신경 3, 4, 6번에 이 강글리오사이드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만이라고 하는 엑소널 타입의 캄필로박터 제주니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 이제 이런 게 아시아에서 좀 전에 많이 보고가 됐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때는 강글리오사이드가 GM1 안티바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모터 너브 터미널에 가서 그쪽에 엑소널 디제너레이션이 심하게 쫙 오는데 그런 거고 그때 강글리오사이드가 이제 이 GM1이 많이 발견된다 그 위치에 뭐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이제 아까 말한 그런 특징적인 임상 소견과 뇌척수액 검사를 해서 알부미노사이톨로직 디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우리 메닌자이티스처럼 염증이 많으면서 프로테인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염증 세포, WBC 염증 세포는 별로 없는데 알부민은 많이 올라간다. 이건 결국 너브 루트의 염증에 의해서 이제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환자 볼 때는 병이 생기고 뭐 하루 이틀 2, 3일 안에 왔을 때는 이거 해보면 정상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 전도 검사가 이제 그 아까 말한 멀티포칼 디마일리네이션, 세그멘탈 디마일리네이션 소견이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세컨다리로 엑소널 체인지도 올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엑소널 타입만 주로 도미넌트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형적인 경우는 이제 멀티포칼 디마일리네이션이 많아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신경 전도 검사 소견 이제 그런 특징이 나올 수 있고 물론 이것도 발병하고 그 며칠 이내 초기에는 별로 이상 소견이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별 진단은 응급실에 갑자기 뭐 건강한 성인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다리부터 뭐 힘이 빠지면서 잘 못 걷고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그러면 에큐트 트랜스버스 마일라이티스 횡단 척수염을 해서 스파이널 코드에 염증이 생겨서 마비가 쫙 오는 다리부터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바질라 스롬보시스라고 이제 버테브로 바질라 아테리에 스롬보시스 생기면은 여기 얼굴 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마비가 전반적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아주 심한 경우에. 그다음에 마이스테니아 그레비스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런 거가 갑자기 심하게 와서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약간은 다른 계통이죠. 계통은 다르지만 이런 증상은 겉보기엔 비슷할 수도 있다. 이제 다른 거 신경병 중에는 이제 보툴리즘이나 틱 파랄레시스 뭐 중환자 신경병, 폴피리아, 디프테리아 뭐 여러 가지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패소피지올로지는 그 몰레큘라 미미크리라 그래서 결국은 아까 뭐 예를 들어 캄필로박터 제주니에 있는 그런 그 리포폴리사카라이드 멤브레인에 있는 리포올리고사카라이드 뭐 그 성분하고
그 사람 너브 엑선 멤브레인 또는 마일린 멤브레인 그쪽에 있는 그 강글리오사이드하고 우조적으로 비슷한 게 있어서 결국 선행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이 자기 신경 조직을 손상시키는 이제 그런 오토임문 기전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실험적 동물로도 이런 걸 만들어서 비슷한 소견들을 관찰했고 또 휴머럴 팩터로서 이제 여러 가지 강글리오사이드 안티바디 아까 뭐 눈 마비하고 관련되는 게 GQ1B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보통 이제 엑소널 타입일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게 GM1 안티바디가 있고 또 좀 특수한 경우 다른 안티바디들도 강글리오사이드에 대한 안티바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원에 대한 거기에 이제 몰레큘러 구조, 리포 올리고사카라이드하고 실제 그 엑손 멤브레인에 있는 GM1 안티바디 이런 거하고 유사성이 있어서 엑손이 많이 망가지면 엑소널 타입으로 올 거고 그게 약간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서 그 마일린 쪽으로 손상이 집중되면은 염증 면역 반응이 마일린 손상이 많이 되는 타입으로 올 거고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서브 타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조직을 이렇게 딱 보면 여기 테두리 진하게 있는 게 마일린이고 안에 하얀 게 엑선 단면인데 너브 5 하나씩 지금 보면 여기가 막 뭉태기 막 다 마일린이 없어져 버렸죠. 이런 소견들 여기는 이제 롱지튜드널하게 본 건데 마일린이 까맣게 양쪽으로 쭉 가다가 여기는 마일린이 안 보이죠. 그런 식으로 신경 안에서 뭉태기 여기저기 이렇게 세그멘탈 멀티포칼 디마일레이션이 온다. 전형적인 AIDP 경우 그렇게 되십니다. 치료는 그 임상적으로 이게 판단이 되면 일단은 컨펌 검사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증상이 마비가 오고 나서 2주가 지나면 이런 임뮤노세라피 주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임상적으로 강력히 의심되면 치료를 시작하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호흡마비 아까 말한 대로 그 다음에 어토노믹 디스펑션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ICU 케어를 가능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이 필요한 시점을 잘 판단해서 필요하면 바로 인투베이션도 하고 벤틸레이터도 어시스트 해줘야 될 수 있고 카디오바스큘러 어토노믹 디스펑션에 대해서 주의해서 어레스트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는 그 이뮤노글로불린, IV 이뮤노글로불린하고 플라즈마 페레시스가 둘 다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이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뮤노글로불린을 쓰면 안 되는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람이라면 플라즈마 페레시스를 할 거고 플라즈마 페레시스 그 혈장 돌려서 하기에는 뭐 바이탈이 언스테블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이뮤노글로불린을 먼저 할 거고. 근데 보통 근데 플라즈마 페레시스는 이제 그게 잘 되는 병원이 있고 좀 안 되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뮤노글로불린을 그래서 많이 쓰죠. 편하기도 하고. 스테로이드는 효과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후는 이렇게 쭉 심하게 진행됐다가 비슷하게 이제 바닥 쳤다가 이제 서서히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급성기 치료를 잘 하면 6개월 지났을 때 80%는 부축 없이 걸을 수 있을 만큼은 회복된다.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탈리티는 한 5% 전후. 치료를 잘 해도 한 20%는 나중에 장애가 좀 동반이 남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발은 1 내지 6%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재발을 또 그러니까 이게 생겼다가 그냥 호전됐다가 다시 또 이런 거 비슷한 게 생기는 경우는 만성으로 오는 타입의 다른 병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에 치료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랑 구별을 할 수는 있고요. 예후가 나쁜 요인들에는 엑선이 손상되는 게 심하면 예후가 별로 안 좋습니다. 디너베이션이 심하고 뭐 여러 가지 시콜레가 많이 남을 수 있고요. 나이가 많거나 뭐 어떤 빨리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또 치료가 늦어졌을 경우에 이제 예후가 안 좋다고 물론 되어 있습니다. CIDP는 아까 AIDP에 이제 크로닉 짤 붙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CSF 소견이라든지 정기 생리검사 소견이 원칙적으로 이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만성 쪽으로 또는 재발, 그러니까 한번 생겨서 계속 진행을 한다 오랜 동안 서서히 또는 생겼다가 좋아졌다, 생겼다 좋아졌다 이렇게 반복을 한다.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가 이런 병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뭐 손이 저리고 손에 마비가 여기 왔었다 그랬는데
옛날 경험적으로 의사들이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죠. 스테로이드 쓰니까 좋아졌네. 정형외과에서 뭐 옛날에 이 병이 있는지도 모를 때. 그런데 또 그 사람이 또 지나다가 몇 년 있다가 또 어디 딴 데가 마비가 왔어. 신경이 저리면서 또 힘이 빠졌는데 스테로이드 쓰니까 또 좋아졌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환자가. 예. 그래서 이거는 스테로이드에 반응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상 양상은 매우 다양하고 초기에 처음 이게 왔을 때는 이게 진짜 길랭바레에서 온 건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길랭바레 같은 선행 감염이 더 많고 이제 그러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임상적 차이가 약간 일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운동, 모터 센서리가 인볼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랭바레에서는 양쪽 안면 마비가 잘 동반되는데 여기서는 좀 그렇게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진단 마찬가지로 임상 양상, 정기 생리 검사, CSF 검사 소견으로 이제 확인합니다. 근데 이제 요런 양상으로 생기는 병 중에 모노크로날 감모패시 들어보셨죠? 내과에서 아직 안 들어보셨나? 그 파라프로테인, 그 비정상 단백질, 그래서 우리가 알부민 글로불린 할 때 이제 비정상 글로불린이 이제 생겨서 그게 그런 병 중에 나쁜 게 이제 멀티플 마일로마죠. 제일 나쁜 거 중에 먼저. 근데 그런 유사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클로날 감모패시라고 하는 그런 병일 때 뉴로패시가 오면 약간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타입일 때는 우리가 이제 이뮤노 픽세이션으로 이제 혈액 검사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은 그런 거 있고요. 치료는 그래서 스테로이드도 쓰고 그 다음에 이뮤노글로불린도 효과가 있고 플라즈마 페레스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스테로이드가 제일 저렴하죠. 쓰기가 편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테로이드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류마톨로직 질환이나 여러 가지 내과적 병에서 많이 쓰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하면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돼요. 잘 쓰면 명약이고 무턱대고 쓰거나 잘 관리를 못하고 쓰면 환자한테 부작용을 많이 안길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의약 분업되기 전에 어떤 시골에 무슨 조그만 약국에서 약방에서 뭐 관절염에 좋은 약 한다고 소문나서 용하다 그래서 사람들 가서 다 막 몇 달치씩 약 지어갖고 와서 근데 그거 나중에 뜯어서 성분 확인해 보니까 스테로이드 엄청 들어있는 거. 그럼 당장 먹으면 좋죠. 쑤시고 아프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계속 먹다 보면 뭐가 생겨요? 쿠싱도 오고 여러 가지 골다공증도 오고 뭐 내과적으로 대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오죠. 관리가 잘 안 되면.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또는 이제 그 CIDP 중에서 이제 이런 초기 치료에 효과가 좀 적을 때는 다른 면역 억제제들, 아자티오프린, 뭐 MTX나 마이크페놀레이트, 뭐 여러 가지 다른 면역 억제제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신경병은 당뇨병에서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합병증, 당뇨 뭐 망막도 오고 신장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오죠. 그 중에 이제 뉴로패시 대표적으로 오는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전체 당뇨병 환자의 20 내지 34% 정도에서 당뇨 말초신경병이 동반이 된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넓게 봤을 때는 이제 당뇨병 환자에서는 뭐 25 내지 85%까지에서도 신경전도 검사를 해보면 이상이 나타나더라. 예, 그만큼 이제 당뇨에서 타겟이 되는 오간 중에 신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너럴라이즈드 다이베틱 뉴로패시는 이제 센서리 모터 폴리뉴로패시 이게 제일 흔하죠. 보통 만성적으로 센서리 모터 뉴로패시, 폴리뉴로패시가 이제 말단부터 서서히 이렇게 저리거나 이렇게 나중에 가면 힘이 좀 빠지거나 약간씩 그러면서 이렇게 손발이 저리면서 감각이 떨어지는 이런 게 이제 제일 흔히 많이 오고 오토노믹 뉴로패시로 올 수도 있고 뭐 다른 치료 과정 치료와 관련해서 오는 뉴로패시도 있습니다. 국소적으로 오는 것 중에는 뭐 안면마비라든지 특히 3, 4, 6번 안구운동마비가 오는 그런 병이 좀 알려져 있죠. 트렁칼 뉴로패시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그림으로 해서 본다면 이렇게 뭐 폴리뉴로패시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에서부터 스토킹 글로브 타입에서 끝에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진행해서 증상이 오다 보면 손도 올라오고 이런 폴리뉴로패시, 센서리 모터 폴리뉴로패시 패턴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트렁크에서 라디큘로패시, 토라식 트렁크에서 라디큘로패시 패턴으로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이런 데서 저기 라디큘로 플렉소패시라고 해서 굉장히 급하게 막 이렇게 막 통증과 함께 마비가 오는 그런 병도 좀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온다 그러면 이건 이제 얼라 너브, 이건 메디안 너브, 뭐 페로니알 뭐 이렇게 해서 이쪽에 그 모노뉴로패시가 올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개가 같이 동반되는 멀티플 모노뉴로패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토노믹 뉴로패시 물론 올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테스트 하는 거고, 이건 아트로피가 빠지는 거고. 요 다리를 보면은 생각나는 게 관절이 속에서 완전히 망가졌죠. 그러니까 통증을 못 느끼니까 관절이 나빠지고 손상되는 것도 잘 못 느껴서 관절은 계속 망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신경병성 관절병을 샬콧 조인트라고 그러죠. 샬콧 조인트. 그래서 뭐 저리고 뭐 아프고 막 환자들 이렇게 저린 거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뜨거운 모래를 밟는 것 같다, 아니면 뜨거운 자갈을 밟고 걷는 것 같다, 자갈을 걷는 것 같다, 뭐 방바닥에 뭐 모래가 있는 걸 자꾸 밟는 것 같다, 아니면 화끈화끈된다, 뭐 이렇게 저리저리하다, 뭐 살짝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 이 중에 알로디니아 같으면 통증을 일으킬 자극이 아닌데 통증으로 느끼는 거죠. 알로디니아. 그래서 보통 밤에 자는데 이불이 다리에 스쳤는데도 막 쩌릿쩌릿 아파갖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경우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모든 종류의 감각, 이제 뉴로패시에서 오는 센서리 심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크로닉 센서리 모터 폴리뉴로패시 제일 흔한 타입이죠. 그 중에서는. 그래서 당뇨 조절이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오래 당뇨가 있었던 사람에서 잘 발견되고, 만성적으로 서서히 진행하고, 주증상은 발과 다리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저리고 감각이 떨어지고, 심하면 손도 올라오고 뭐 배에 있는 쪽도 감각이 떨어질 수 있고, 그다음 트로픽 체인지라든지 반복 손상에 의해서 뭐 또 DMF도 있죠. DMF 당뇨 환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발에 손상, 염증이 생겼는데 그게 잘 캐치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돼서 그 염증이 심해지면서 발을 앰피테이션 해야 될 정도까지 가는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한 샬콧 조인트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발목 반사, DM 뉴로패시가 있어서 이제 발부터 이렇게 감각이 이제 그러니까 그 센서리 모터 폴리뉴로패시가 이렇게 오면은 일단 1차적으로 발목 쪽에 있는 DTR은 떨어지겠죠. 길랭바레 같은 거로 갑자기 디말레이션이 확 사지에 오면은 DTR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당뇨도 뉴로패시가 심해지고 오래 진행되면 DTR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집니다. 노인들은 하지의 DTR이 좀 약합니다.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짝은. 그다음에 오토노믹 디스펑션도 이제 같이 동반이 되고 있고요. 스몰 파이버 뉴로패시는 아까 앞에서 한번 말했었죠. 그런 것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단일 신경이 당뇨 환자에서 올 수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그 당뇨병 환자는 그 말초 신경 자체가 다른 건강한 사람보다는 엔트랩먼트나 컴프레션에 의해서 더 데미지를 잘 받는다,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카팔 터널 신드롬도 좀 더 잘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페로니알 뭐 여러 가지 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특징적인 것 중에 에피토 다이아베틱 옵살모플레지아라고,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당뇨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사시가 됐어요. 사시가 돼서 둘러 보여. 그러니까 바이노큘러 디플로피아. 그러니까 한눈 가리면, 눈은 정상이니까 한눈 가리면 한 개고 이쪽 눈 가려도 한 개인데 양쪽 눈으로 다 보려면 이제 이 엑시스가 안 맞는 거죠. 축이 비주얼 엑시스가 안 맞아서 이렇게 눈이 사시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뇌에서는 두 개로 갈라진 걸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복시와 통증, 약간의 통증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있습니다. 3번 신경마비가 제일 많고, 그 다음 6번 이렇게 올 수 있고,
당뇨한 이런 증상이 왔을 때 우리가 당뇨 있냐고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마비가 뭐 뇌에 의해서 오거나 어떤 다른 큰 구조적인 걸로 오는 게 아니라면 진찰을 통해서 그거 눈에 해당하는 그것만 딱 있을 경우 그 눈 신경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당뇨 원인이 우선 있나 없나 봐야 되고 당뇨는 아닌데도 아주 초기 당뇨나 글루코즈 인톨러런스 상태에서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수술할 경우나 어떤 뭐 그런 다른 큰 병만 아니면 되게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주를 열심히 잘하고 뭐 비타민이나 혈액순환제 보조로 좀 쓰고 이렇게 케어하다 보면 되게 잘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 눈 마비가 하나 왔는데 이렇게 3번 신경 마비가 딱 와서 눈이 토시스가 오고 3번 마비에 해당하는 이제 오큘로모터 팔시가 왔는데 동공이 열렸어요, 한쪽이. 그럴 때는 빨리 사진 찍어야 됩니다. 피콤 애뉴리즘이 3번 신경을 눌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말한 요 타입 당뇨에서는 그 피필이 잘 인볼브 안 됩니다. 그때는 밖에서 눌리는 게 아니라 너브 안쪽에 이스케미아로 오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피필이 열리는 피필을 이렇게 조절하는 신경이 그 너브의 바깥쪽에 있어서 이렇게 밖에서 누르면 퓨필이 빨리 인볼브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상대적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베틱 아마이트로피, 허벅지하고 다리 쪽으로 해서 통증과 함께 힘 빠지고 이런 병이 오는 것도 있고 라디큘러 패시, 오토노미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베틱 그 뉴로패시는 바스큘라 오리진과 메타볼릭, 바스큘라하고 메타볼릭이 다 이렇게 서로 공존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뭐가 더 중요하냐 아니냐 이제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뭐 이스케미아나 이런 여러 가지로 그냥 생각은 하지만 하나로 단일 원인으로 설명을 아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적인 거고 메타볼릭 하이포테시스 중에서는 혈당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폴리얼 패스웨이가 이제 액티베이션 되면서 솔비톨이 자꾸 축적돼서 여러 가지 이제 생리적인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결국 엑소노패시가 이제 엑소널 디스펑션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라든지 마이크로바스큘라 하이포테시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의 치료는 당뇨 조절이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당장은 그 스트릭트하게 당뇨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나머지 동반된 질환도 열심히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리거나 통증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조절을 잘 해줘야 되죠. 막 저리저리하거나 찌릿찌릿하거나 따끔따끔하거나 얼얼하거나 뭐 이런 지속적인 감각 불편을 약으로 조절하죠. 약에는 이제 보통 항우울제 계통 중에 이제 그런 통증 조절에 많이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뉴로패식 페인이라고 하는 그런 찌릿찌릿하거나 아주 심한 통증 그런 거는 이제 또 이런 그 원래는 이제 에필랩시 뇌 전증 약에서 나왔지만 그 뉴로패식 페인에 잘 됐기 때문에 그런 약들이 이제 이용이 됩니다. 네, 오토노믹 심텀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DMF 생겼나 안 생겼나 잘 보고 케어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런 패스웨이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이 엔자임을 이렇게 차단하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효과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연구하다가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 저게 됐는데 한 가지 약은 뭐 인도 중국에서는 허가가 됐다고 해서 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혈관염 신경병 바스큘라이티스에 의한 뉴로패시가 있습니다. 내과에서 이제 류마티스 이런 쪽에서 이제 내년에 배우겠네요. 내년 여름에. 시스테믹 바스큘라이티스, 전신 바스큘라이티스에 의해서 오는 병도 있고 2차적인 바스큘라이티스를 유발할 수 있는 바스큘라이티스라는 게 이제 각각의 뭐 라지 아테리냐, 스몰, 미디움 뭐 어떤 아테리냐에 따라서 그 오는 병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동맥 혈관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이 좁아지고 이스케미아 오고 막 이런 병에 의해서 2차적으로 여러 장기에 손상이 오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 신경 쪽에서도 이제 올 수가 있다. 폴리아테라이티스 노도사나 뭐
에오지노필리 그래뉴로마토시스 위드 폴리안자이티스, 옛날에 척 스트라우스 신드롬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병, 그다음에 그래뉴로마토시스 위드 폴리안자이티스에서 예전에 웨게너스 그래뉴로마토시스라고 했던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런 증상들, 바스큘라이티스가 시스테믹한 질환이면서 서서히 이제 쭉 오는 거기 때문에 열이 은근히 나고 식욕도 없고 뭐 체중도 빠지고 기운도 없고 피곤하고 뭐 이런 전신적인 증상과 함께 통증을 동반한 모노뉴로패시 멀티플렉스가 만약 생겼다면 한번 바스큘라이티스에 의한 그 신경병 바스큘라이티스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스큘라이티스에 의한 신경병의 티피컬한 프로토타입, 티피컬한 경우는 멀티플 모노뉴로패시지만 사실은 그게 아주 흔하지는 않습니다. 폴리뉴로패시 패턴으로도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원인으로 올 수 있는 말초신경병 중에 포엠 신드롬이라고 해서 내과에서 이제 보는 뭐 여러 가지 폴리뉴로패시, 오가노메갈리, 엔도크리노패시, 엠프로테인, 스킨 체인지 뭐 이런 증상들을 모아서 이렇게 신드롬으로 이제 붙인 병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요거에 의해서 오는 이제 말초신경병도 있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모노클로널 감모패시 오브 언디터마인드 시그니피컨스, M구수라고 하는 이제 이런 병에서도 아까 말했던 CIDP 패턴하고 비슷한 그런 뉴로패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우리가 뉴로패시가 모르는 이제 뉴로패시로 나한테 이제 환자가 왔을 때 그 히스토리, 이그잼, 뭐 신경생리 검사, 근전도 검사, 뭐 여러 가지 기본 랩 검사 하는데 거기서 안 나오고 만약 이런 패턴이 의심되고 할 때는 이뮤노 픽세이션, 이뮤노 일렉트로포레시스 같은 걸 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그런 게 있고요. 파라네오플라스틱 폴리뉴로패시라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암, 캔서 같은 게 바로 메타되거나 바로 뭐 이렇게 돼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리모트 이펙트로 여러 가지 영향, 면역학적인 영향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어떤 신경계통에 병이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스몰셀 렁시에서 그 신경핵과에서 그쪽에 안티휴 안티바디하고 관련해서 오는 그런 뉴로패시 중에 이제 서브아큐트 센서리 뉴로노패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감각신경원, 그러니까 도설 루트 갱글리언은 그 감각신경의 근본이 망가지기 때문에 막 그 센서리 심통, 그 다음에 중심 못 잡는 거, 뭐 아탁시아 이런 거가 막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술 많이 먹는 헤비 알코올이 오래되고 막 하다 보면 이 사람들 뭐 영양결핍이 동반돼서 같이 올 수도 있고, 뭐 알코올 자체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막 손발 저리고 아프고 막 그러면서 이제 오고 더 심해지고 뭐 말초신경뿐만 아니라 손에까지 위축이 오는, 알코올에 의해서 손에까지 위축이 오는 경우에는 술 안 먹어도 맨날 비틀비틀 중심을 못 잡겠죠. 이제 그런 경우들도 구별을 해야 될 수 있다. 뭐 뉴로패시가 심하면 센서리 아탁시아도 물론 올 수 있습니다. 중심 잡는 게 잘 안 돼서 포지션 바이브레이션이 떨어지면. 그다음에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오는 뉴로패시도 있고, 비타민 B12 결핍의 뉴로패시도 있습니다. 중환자 신경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ICU에 여러 가지 뭐 sepsis, 그러니까 뭐 폐혈증이나 어떤 감염 뭐 여러 가지 그런 병으로 그 멀티 오르간 페일러도 오고 막 이렇게 심하게 막 벤틸레이터 막 인투베이션에서 벤틸레이터 달고 막 이렇게 케어를 막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데 살리려고 막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의식도 떨어지고 막, 그래서 팔다리 힘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신경을 많이 못 쓰죠. 예. 뭐 물론 체크는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근데 딴 거가 좀 안정이 됐는데 이제 그제서 보니까 팔다리가 마비가 돼서 잘 못 쓰더라,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심하게 엑서널 뉴로패시가 와갖고, 그래갖고 문제가 벤틸레이터를 떼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근육마비 때문에, 힘마비 때문에, 뉴로패시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흔하진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제, 뭐 나중에 한번 이거 보세요. 뭐 우리가 결핵약 먹을 때 비타민 뭐 주죠? 혹시 아세요? 결핵약. 우리나라는 아직 결핵, OECD지만 결핵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조금 중후진국이라서 결핵약, 아이나
아이소니아지드 이런 결핵약 먹을 때 비타민 B6 피리독신이라는 거를 줍니다. 이런 약이 들어가면서 피리독신이 많이 소모가 되고 결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B6를 여기 아이소니아지드에 보면은 피리독신 안타고니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피리독신을 아예 결핵약과 함께 같이 줍니다. 아이소니아지드를 줄 때는 피리독신 B6를. 공교롭게 피리독신은 메가도즈로 잘못 많이 들어가면 그걸로도 또 뉴로패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근데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여러 가지 항암제 쓰면서 손발 저리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항암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정맥 약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들 중에도 이제 이런 말초신경병을 일으키는 그런 약들, 일으킬 확률이 높은 약들이 있습니다. 유전 말초신경 질환, 샤콧마리투스병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디서 어떤 신문인가 나왔는데 샬콧마리치아병이라고 이제 써놨더라고 어느 기자가. 샬콧마리치아병. 투수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샤콧마리는 프랑스 사람이고 투수는 영국 사람이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번역을 치아병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전 신경에 관계된 프로테인, 단백의 어떤 이펙트가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전 돌연변이가 많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이런 병들도 많이 알려지고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기업 그룹의 가족들이 이 병이 있죠. 뉴스에 다 나와서 이제 다 알아요. CJ 예전에 구속되고 막 할 때 회장 남자가 이렇게 다리 이렇게 절면서 이렇게 걸었거든요. 다리 힘이 좀 없어요. 이게 뉴스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 나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일린하고 이런 신경 구조에 여러 가지 관련된 단백질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거 각각의 어떤 디펙트가 유전적으로 생겨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 말초신경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샤콧마리투스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전병 중에는 상당히 그래도 흔한 유전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상을 한번 좀 내용 읽어보면 되고요. 타입 1형이 제일 많고요. 이거는 이제 엑소널 디말레이션 타입이 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경 전도 검사해 보면은 모든 신경이 환자에서는 골고루 신경 속도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타입이 있고 여러 가지 디말레이션에 대한 소견들. 물론 이제 엑소널 타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엑소널 타입도 있고 종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염색체에 관련된 유전되는 그런 타입도 있고 맞습니다. 이제 이런 데 보면 이게 황새다리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아트로피가 쫙 옵니다. 그래서 황새다리 여기는 이렇게 두툼한데 밑에는 아주 말랐죠. 황새다리. 그리고 여기 페스카부스에서 발이 휩니다. 발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아트로피가 오면서 발이 이렇게 아치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발이 휘어 보이고 그 다음에 발가락 있는 데는 꼭 망치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돼서 해머토라고도 얘기하고 손 같은 데도 아트로피 오고 위크니스도 서서히 생기고 왜냐하면 이거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서서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또 한 가지 병 중에는 또 비슷한 돌연변이 종류는 약간 다르지만 타입에 따라 어떤 거는 이제 어떤 압박마비가 잘 생기는 이 사람은 살면서 여기 잠깐 저절로 이렇게 엔트리먼트 뉴로패시 같은 게 생겼다가 또 그것도 또 나중에 또 딴 데도 생겼다가 이런 압박 눌리면 금방 마비가 잘 오는 그런 유전병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면마비, 벨스팔시 이건 신경과하고 이비인후과에서 보통 진료하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벨마비. 일반인들은 어르신들은 와사풍이라고 더 많이 얘기를 하죠. 술 먹고 찬데다 자면 그렇다. 찬데 얼굴 대고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원인 중에는 이제 헐페스 바이러스,
그거가 증거가 좀 많이 나와서 이제 그쪽으로 기전을 뭐 완벽하진 않지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그 신경, 페이셜 러브가 그 페이셜 캐들 안에서 염증에 대해서 붓고 눌리면서 이스케미아도 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신경 마비가 옵니다. 입이 돌아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럼 눈도 안 감기고, 뭐 물 먹으면은 입이 뭐 그래, 양치질하면 물이 쭉쭉 새고 가거라면 눈은 다 안 감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치료는 보통 이제 다른 병하고 감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헐페스 조스터에 의해서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램지 헌트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조스터 때문에 생기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입이 마비된 쪽에 귀 안에 보면 베시크라고 이런 게 조스터의 병변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럴 때는 이제 스테로이드 kg당 1mg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용량이죠. 먹는 스테로이드를 집중적으로 초기에 써주면 좀 빨리 호전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티바이럴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보통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약간 논란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회복되는 것 중에 아까 신키네시스라고 그랬죠. 신경이 재생되면서 여기 신경 그 페이셜 러브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신경이 재생되면서 그 길을 잘못 찾아서 연결되면 입을 이식시는데 눈이 이렇게 감아집니다. 저절로. 이제 그런 식의 저우 윙킹, 뭐 크로코다일 티어 이렇게 하는 그런 현상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되게 그래도 양호한 병이죠. 근데 다른 병하고 감별만 되면 되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시퀄레가 남아서 이제 평생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얼굴 이 해보세요 했더니 입이 한쪽으로, 그러니까 이 가는데 여기는 마비가 됐기 때문에 안 가는 거고, 눈을 감으라고 했을 때 눈은 감기는데 이쪽은 눈이 안 감기는. 그래서 이쪽이 말초성 마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 때 옛날 기억은 이제 그 센트럴 페이셜 펄시하고 페리페럴 페이셜 펄시가 이제 다르다. 그래서 뭐 이마 쪽은 더블 이너베이션을 받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페이셜 러브 자체가 나가면 다 나가는 거고, 센트럴에서 고장이 나면 페이스는 반대편에서 또 지배를 해주기 때문에 좀 커버가 된다. 그래서 이마 주름 잡아보세요. 이렇게 눈 치켜 뜨면서 이마 주름을 이렇게 잡게 하면은 이제 벨스 팔실 때, 말초성 벨스 팔실 때는 이제 이게 안 들리죠. 이마 주름이 안 잡히죠. 한쪽이. 그러니까 양쪽이 다 위아래로 다 오니까 이제 그런 게 됩니다. 벨스 팔시라는 말을 붙이려면은 조스터도 아니어야 되고 다른 동반되는 원인이 되는 뚜렷한 병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패식이어야만, 이디오패식 페리페랄 타입 페이셜 팔시를 벨스 팔시라고 하는 겁니다. 트리제미널 뉴랄지아, 이렇게 막 얼굴에서 막 찌릿찌릿 깜짝깜짝 놀라게 뭐 양치질하거나 말하거나 씹거나 뭐 터치만 잘못하고 화장하려고 손댔는데 막 그 트리제미널 두 번째, 세 번째 브랜치에서 심각한 통증, 벼락치듯이 쫙쫙 찌릿찌릿해요. 옛날에 이 병 잘 모를 때는 치과에서 이 많이 뽑았죠. 치과 안에 뭐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를 뽑고, 옛날에 생리 뽑은 적, 뭐 옛날에 그런 거 들어본 적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원인이 그 트리제미널 러브가 브레인스템에서 나오는 그 위치에서 뭔가 자극이 되는데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거기에 어떤 메스나 뭐 다른 안 좋은 게 있어서 그 신경을 직접 누르는 거라면 그걸 치료해야겠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 세컨더리 그 3차 신경통이라 그러면은 이디오패식 하면서 그 원인을 그쪽 그 트리제미널 러브가 나오는 루트 주변을 지나는 작은 혈관, 동맥이 신경을 자꾸 자극해서 이렇게 박동에 의해서 자꾸 건드려서 이제 그런 변화가 오는 걸로. 그래서 정기적 헤파틱 트랜스미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자꾸 이제 앱노멀 디스차지가 자꾸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되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트리거 존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환자들 중에 일부에서는 실제로 남의 살처럼 감각이 아예 떨어져 있거나, 감각이 이미 항상 떨어져 있다면 이거는 유럽 트리제미널 러브가 이미 고장이 났다는 얘기죠. 항상 일정하게. 뉴랄지아 그러면 뉴랄지아 올 때는 오고 안 올 때는 괜찮고 어느 정도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3차 신경병이라고 하는 단계, 이거는 이제 그 트리제미널 러브를 망가뜨리는 어떤 다른 병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거하고 구별은 좀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신경통 같은 거 수술적 치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트리즈멜 러브하고 그 혈관, 그 옆에서 영향을 주는 동맥하고 사이를 그 스폰지 같은, 스폰지는 아니죠. 그 테플론 무슨 그 물질이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수술해서 신경외과에서 거기에 넣어서 막아줍니다. 차단. 그걸 마이크로 바스큘라 디컴프레션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 해주면 좀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얼굴 실룩실룩거리는 사람들 이렇게 막 한쪽이 막 헤미페이셜 스파즘이라는 병도 뭐 보톡스 주사도 해보고 약으로 해봐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지금 말한 그건 이제 7번 신경하고 그 혈관 사이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그런 마이크로바스큘라 디컴프레션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고요. 그 트랜스버스 마이엘라이티스 척수염이라고 해서 했던 그 여러 가지 원인 또는 이디오패식 원인을 잘 모르고 무슨 그 길랭바레처럼 감염, 염증이나 무슨 뭐 어떤 염증이 트리거가 돼갖고 감염이 트리거가 돼서 척수 안에 염증이 저절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레벨 아래로 모토, 센서리, 오토노믹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에큐트 트랜스버스 마이엘라이티스라고 하는 그런 경우, 척수염, 급성 척수염 중에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루게릭병, ALS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신경과 쪽에서는 중요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요 시간에 정식 뭐야 여기에 조금 빠져 있어서,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다 돼서 그냥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루게릭병하고 그다음에 형변 척수염. 시험 문제는 안 낼 테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지금 일부러 조금 강조한 거 몇 개 있고 예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 중에서 주로 냈어요.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초신경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데 이제 중추를 더 열심히 하세요. 수고했습니다.